Hi everyone,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저는 그동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리고 인턴, 어바타임까지 영어 사편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소리를 따라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앞으로는 초보자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쉬운 영화도 다뤄볼 거고요. 더 어려운 영화들도 제가 계속해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뉴스라든지 테드, 그리고 연설문, 미디어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한 달에 2번씩 자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도전했다가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훈련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분은 일본 초밥의 대가인데요.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열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분의 스승님이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하는 것은 1년이라고.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버티는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 보면은 쉐도잉이나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옳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쉐도잉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따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가장 큰 부작용은 들리지만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스피킹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쉐도잉 방식입니다. 혼자 하면 될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20년 정도 다뤘는데요. 여기 있는 열쇠고리 하나를 만들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고리를 만드는 데는 10분이면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 세 번째는 읽기입니다. 네 번째는 쓰기인데요. 순서죠.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듣기와 읽기는 남의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말하기와 쓰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의 순서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의 반복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어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쉐도잉을 했을 때 말하기가 되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쉐도잉 훈련법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음 교정, 문장 분석, 똑같이 흉내내기, 훈련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 문장씩 안 보고 끝까지 체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준비 단계예요. 짧은 것은 10일, 긴 것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1번 읽기, 2번 읽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80번 체화 훈련을 말하는데 그것은 적용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3번은 제가 해드리죠. 강의를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체화하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실력이 늘 수 있는 것은 4번입니다. 영어로 공부할 때는 많은 이론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론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죠. 이것은 제가 미얀마를 공부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어떤 이론이 필요한가요?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듣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듣기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말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듣기에 중심을 두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왜 들리지 않을까? 첫 번째는 덩어리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라는 것은 강세 언어입니다. 강세 개수가 소리의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리듬이라는 것이 있죠. 한글은 반대로 음절 언어입니다. 음절 개수가 소리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방식도 틀리고 소리가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몰라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발음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음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혀 저음점 위치하는 겁니다. 한국 발음은 대부분 아래에서 움직이죠. 하지만 영어 발음은 혀가 중간 위에서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기도 하죠. 그리고 입모양도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발음에 대해서 교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원어민에게 발음 교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한국 사람은요, 원리가 이렇다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에게 발음 배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조음점을 설명하지 않는 그런 발음 교정 훈련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든 거예요. 덩어리 단위, 강세 단위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이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서 문장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모르면 뜻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식으로 번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로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어로부터 시작되는 사고 연습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문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자가 앉아있죠? 그래서 주어는 she가 되는 거예요. 동작은 무엇이죠? sit,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on, 면으로 접하고 있죠? 어디에 면으로 접하고 있냐면 edge of a boat, 보트의 모서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Who wears the crown of flowers on the head? 그녀의 머리에 꽃다발이 있죠. 그리고 그 보트가 which is old, 오래됐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in the sea, on earth, in the sun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로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아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번역하시면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영상은 뉴스로도 자료를 올릴 건데요. 뉴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받아 적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드나 영화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어민이라 할지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딕테이션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 적기를 하실 때 5번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듣는 것은 의미가 없죠. 안 들리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mp3 동영상을 가지고 한 문장씩 받아 적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안 들렸는지를 분석하시고 발음 교정을 하시는 상태에서 따라하기를 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훈련 방법은 1번 읽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발성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어떤 한국 사람도 발음이 완벽하진 않죠. 만약에 샘 치오레이 같은 사람이 가나에 가서 한국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너 정말로 한국 발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무엇인가 어색하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거의 외국에 살았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음을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는 아나운서의 발성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원리만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 중간에 플랫 변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음점을 붙이면 batte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참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나운서의 발성을 꼭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영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외우지 말고 반드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뉴스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동사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동사가 현재형이면 24시간 전에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시제가 앞선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사가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비동사도 통상 생략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 중인 사건은 VING, doing 형태로서 표현을 합니다. 미래형은 will 대신에 to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have plus PP,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 시제 앞선 거니까 had 플러스 pp가 되는 겁니다. 행정수도가 나올 때는 그 나라 정부를 뜻하는 것이죠. says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증언하는 바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be told 다음에 덩어리 대시 나옵니다. 여기 있는 be told는 소식통에 의하면, 제보되어지는 바에 따르면 reportedl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하는 내용은 덩어리 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그 부분을 잘 분석하시면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재밌는 건 없어요. 지루하지만 재미없지만 그것을 참고 훈련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똑똑한 게 아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할 뿐이다.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실패를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저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